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공격 방식,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식의 이제 트렌드들인지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랜섬웨어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때 제가 일단은 랜섬웨어 이제 감염 사례를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거 화면 좀 좋습니다. SK 시더스랑 이제 키사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좀 갖고 왔는데 네네네. 일단은 뭐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네. 공격자가 뭐 피싱 이메일을 보내서 이사님 이렇게 위에 거 누르면 레이저가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네. 체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공격자가 피싱 이메일을 위로 올리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공격자가 피싱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이제 제로데이 공격을 수행하거나 네.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네. 이런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 공격들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아까 이제 웹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게시판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FSH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어떤 이제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둘 다 네.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몸값을 요구했다는 걸 제외하고는 네. 이 앞에 있는 모든 단계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해킹 단계랑 똑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네.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 단순하게 랜섬웨어라는 키워드만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랜섬웨어 공격 자체가 어떤 지능화된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파일을 암호화하는 거 혹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능화되어 있는 해킹 방법, 해킹 공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복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보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몸값을 요구한다든지 암호를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행위는 랜섬웨어의 공격의 범주라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단계는 일반적인 해킹 단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꼭 랜섬웨어를 막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해킹의 전반적인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랜섬웨어를 당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임팩트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이제 어떤 피해 상황까지 갔다는 거고 저희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해야 될 거는 그 단계까지를 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보안 레이어들이 이제 같이 필요한 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그래도 체킹하거나 또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장치를 혹은 어떤 그런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뒤에서는 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관점이 단순하게 우리가 랜섬웨어만 대응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사이버 디펜스 개념에서 사이버 방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왼쪽에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저희가 사이버 방어를 위해서 6가지 핵심 기능이라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디펜스 어드밴테이지라는 이제 리포트에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인텔리전스 그리고 어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보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탐지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리스폰스 대응할 건지, 이게 이제 가장 위에서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고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탐지하도록 계속 운영되는 상태가 맞는지를 밸리데이션, 이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제 헌팅 작업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메인 미션을 하나 정해놓고 그 미션 위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상황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기반에서 말씀드렸던 밸리데이트부터 디텍트, 리스폰스, 헌팅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영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운영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게 어떻게 따지면은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차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보안 솔루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100%라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100%를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채워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그거를 계속 솔루션으로만, 흔히 제품으로만 막는다라고 하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품이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프로세스까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제가 고객사분들이랑 많이 미팅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프로세스적인 관점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놓치시기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프로세스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 솔루션 제공 업체들은 각각의 도메인이나 각각의 영역에서 보완의 네. 어떤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 관리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결국은 운영 담당자, 보안 담당자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이 프로세스를 담당한 솔루션도 있을까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컨설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서는 어떻게 따지면 보안 담당자분들의 역량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체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많고, 또 담당해야 될 레이어도 많고, 네.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도 원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이 보안, 기업에서 사실 보안 담당자 그렇게 인원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항상 그 한정된 인원, 리소스를 가지고 뭔가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참 어렵겠다.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용성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뭐, 표준으로 삼을 만한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가 있을까요?를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제가 오늘 장표에는 좀 담아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보안 담당자분들이랑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이버 킬체인일 겁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공격이 처음 시작돼서 어떠한 단계로 우리한테 침투가 되고,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임팩트 단계까지 가는지를 이제 흔히 이제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게 사이버 킬체인이거든요. 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왜 킬체인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름 자체가 킬체인이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지면 뒤로 가는 것들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처음에 우리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 타겟팅하는 단계를 끊는다든가,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단계를 좀 끊는다든가, 내부에서 이제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을 막 이제 흔히 흐집고 다니는 저희가 내부 전파라고 하는데 그런 흐집고 다니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텍팅해서 끊어내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임팩트까지 가는 것들을 막는 게 어떻게 따지면 가장 중요하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킬체인이라는 이름답게 어떤 한 부분이 끊어지면 뒤로 가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파를 확 막아줄 수 있는 그 길목을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킬 포인트. 네, 그래서 그런 킬체인, 사이버 킬체인의 운영 프로세스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킬 포인트로 잡을지, 체인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는 전체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뭐 예산도 넉넉하실 거고, 보안 담당자분들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으실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단계에서 막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어에서 어느 단계를 보완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솔루션들을 도입하시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보다 이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우리에 맞는 형태의 관리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부족한 게 보이고 그 부족한 것들에 해당되는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서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걸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질문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왜 모든 보안 회사들은 다 본인들이 최고라고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그런 질문이 있으셨죠? 결국에 이제 보안 제품은 최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이제 흔히 얘기해서 상품이 팔려야 되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갖다 놓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안 담당자 분들도 고민하시면서 제품을 도입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리안이 아니라 어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재밌는데요? 네. 아, 지금 벌써 50분이 다가옵니다. 그러네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결국에 좀 요약을 해보면 네네네. 랜섬웨어 대응이 단순히 랜섬웨어 대응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고도화되어 있는 해킹을 대응하는 관점에서 좀 쳐다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아, 네.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갖고 왔어요. 그나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는 다층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멀티레이어 시큐리티 아키텍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단일 솔루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보안 솔루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킬체인 기반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대한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흔히 최근에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공격 표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격 표면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격 표면이 될 수도 있고요. 내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표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떤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든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보안의 위협, 그러니까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은 다 저런 공격 표면을 이용해서 공격이 수행이 되는데 그 공격 표면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안 레이어를 너무 열심히 층층이 쌓아놨는데 너무 어이없는 방식으로 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 표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구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글자로는 백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백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21 백업 규칙 이런 식의 이제 백업 규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런 것들을 준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복구 계획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랜섬웨어 감염됐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만 복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 왜 랜섬웨어 감염이 됐는지 저희가 사고 조사라고 하죠. 그렇죠. 인시던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실제 사고를 조사하고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는 복구 계획들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